안녕하세요. 전 1분 차이에 이란성 쌍둥이 아들, 딸을 기르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임신 전까지 회사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방 복직을 할 생각이었는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꾸만 복직이 미뤄지게 되네요.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동안 가정주부로 지낼 생각입니다. 아마 몇 년 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복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제 삶과 일이 중요하다 싶었던 저였는데 막상 아이들을 낳고 보니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제 삶도 없는 거라 생각하니 제 욕심만 보고 인생을 쫓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자식의 존재가 뭔지 참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히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사랑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을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자란 게 넘치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가끔은 너무 과한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처럼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외동아들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봐도 남편이 자랑스러운 자식인 건 맞지만 그래서인지 남의 자식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셨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눈에 찰 리가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절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내가 원래는 며느리 욕심이 많았는데 말이야. 우리 창민이가 얼마나 찬란한 평감인지 너도 알잖니? 그래서 그동안 내가 눈만 높아졌는지 창민이랑 잘 어울릴 만한 며느리를 기대했더니 어쩌다가 너처럼 평범한 며느리를 보게 됐는지 모르겠다. 난 부잣집 고명딸 아니면 적어도 전문직 하는 며느리를 얻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근데 어쩌다 너처럼 평범한 며느리를 들였는지.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니? 뭐 자랑할 거 하나라도 있니? 제가 처음으로 시집 갔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저렇게 말씀을 하셨죠. 잘난 아들 곁에 그럴듯한 며느리를 두고 싶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전 부잣집 딸도 아니고 어머니가 바라시는 사자 직업을 가지지도 못했기에 어머니에게는 한참 수준 미달의 며느리였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변변찮은 혼수를 해왔다며 처음부터 절 참 많이 무시하셨죠. 당연히 기분이 나빴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들이야 원래 다들 그러시기 마련이고 저희 남편이 저보다 잘나고 대단한 것도 맞았으니까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재주도 많고 공부도 잘했고 외동 아들에게 기대가 많으셨던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릴 만큼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법한 명문대에 들어가서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다니던 엘리트였죠. 저도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보다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적당히 열심히 했던 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업계에서는 괜찮은 회사에 다녔지만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최고로 생각하시는 어머니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래도 그런 말은 참을만 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아들 바라기 시어머니에게 큰 기대가 없었는지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남편 앞에서는 안 그러시던 분이라 단 둘이 있는 시간만 피하면 되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가 모자라다, 미련하고 둔하다는 그런 얘기들은 그냥 웃어 넘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머니도 임신 소식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까지 해주셨죠. 어머, 그럼 일타 쌍피 아니야? 아유, 뭐 쌍둥이도 괜찮지. 키울 때 힘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그 편이 나을 수도 있어. 애들끼리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면 청소해도 좋겠네.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성별을 알게 되시고는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시는 겁니다. 그래, 애들이 어떻다니? 둘 다 아들이라지? 어머니, 선생님이 남매가 우애가 좋다 그러시네요. 너무 잘 됐죠? 남매? 아니 형제 아니고? 형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쌍둥이 형제를 바라고 계셨고 형제가 아닌 남매 쌍둥이인 줄 아시고는 대놓고 실망하셨죠. 하지만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딸에게 심한 말까지 하셨어요. 네가 괜히 쌍둥이를 가져서 우리 손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너네 딸이 우리 손자 영양분 다 가져가서 우리 장손이 못 크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아휴, 그렇게 뭐 한다고 쌍둥이를 가져. 아니,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했더니 임신도 하나 똑바로 못하니? 그리고 너 혹시나 애 낳을 때 딸 먼저 낳지 말아라. 어떻게 해서든 아들 먼저 낳아야 돼. 감히 기집애가 사내 위에 서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니? 난 우리 손자가 네 딸한테 누나 하는 소리 못 들으니까 똑바로 해라. 시어머니가 워낙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기집애가 사내 위에 서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더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이 1분 먼저 세상에 나왔고 그 뒤로 딸아이까지 무사히 출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로지 손자에게 향해 있었죠. 1분 간격으로 아이들이 나오면서 출산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손자가 제대로 태어난 것만 확인하시고는 손녀에겐 눈길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차별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귀한 장손이라고 하시면서 배냇저고리부터 장난감에 몇 번 신기지도 못할 신발까지 사다 주시며 어와둥둥 하시는데 1분 차이로 낳은 손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아이들 돌잔치 때도 돌반지를 하나만 사오셨더라고요. 그나마 아들 눈치가 보이시는지 꼭 핑계를 대시면서 말이죠. 소름 끼치게도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아이들을 똑같이 예뻐하는 척, 며느리를 아끼는 척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만 낳아봐서 그런지 자꾸만 아들 물건에만 손이 가네. 딸의 선물은 고르려고 해도 고를 수가 없더라니까. 아니 너무 뭐가 많아서 대체 고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괜히 이상한 거 사왔다가 예쁜 손녀한테 흠이라도 되면 안 되잖니? 그러니까 둘째 건 애미 네가 알아서 골라보렴. 너도 내 맘 이해하지? 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선물이야 사다 주는 사람 마음인데 사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신다 싶어서 속은 상했지만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꼭 어머니 아니어도 선물해 주시는 사람들은 많으니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땐 저도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그러시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간과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여전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손자만 안으시면서 저희 딸은 한 번을 안아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손이 하나라 둘을 안아줄 수가 없네. 말로는 한 명밖에 안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였지만 애들이 커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손녀를 안아주지 않으시는 걸 보면 그건 역시 아들, 딸 차별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그 정도라면 저도 더럽고 치사하다고만 생각하지 별 문제는 삼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피부치라 그래도 사람 마음 가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제 딸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는 저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주장도 생기고 둘이 놀다가 투닥거릴 때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잘못 없는 저희 딸을 나무라시며 애들이 느끼기에도 알아차릴 정도로 손자를 감싸시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딸이 여자라는 이유로
앞에서 욕하시고 미워하시는 걸 알게 되었죠. 시댁에만 가면 유난히 딸아이가 자주 울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말 못하는 애라고 저희 애한테 구박을 하셨더라고요. 아유, 정말 쳐다만 봐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장손이랑 한 배에서 나왔을까? 야, 넌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어디서 여우같이 웃고 있어. 난 너 웃는 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저기로 가. 저기 가서 놀아. 하여간에 정이 안 가요, 정이. 아휴. 손자 끼고 도시면서 저희 딸을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말귀도 곧잘 알아듣는 딸에게 그런 소리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그냥 계속 없는 셈 치고 말지. 왜 귀 있는 아이에게 굳이 상처되는 말을 하실까 말이에요. 딸아이도 할머니가 자기 미워하는 걸 눈치챘는지 할머니가 좋다고 곁에 있으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눈물을 보이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별소리 다 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건 참겠지만 감히 내 자식 건드리는 건 못 참겠다 싶었으니까요. 결국 참다 못한 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맨날 남편 몰래 시어머니에게 당하던 저였지만 어머니가 아이까지 괴롭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우리 자식의 일이고 당신 어머니의 일인 이상 충격을 받더라도 남편도 알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얘기를 듣게 된 남편은 무척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로만 알려줬는데도 그것 가지고도 충격이 적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아영이랑 준영이를 차별하시고 내 앞에서만 잘해주셨다는 거야? 아영이한테 뿐이야? 나도 싫어하시잖아. 나한테 모자란 며느리 들여서 속상하시다 그러시기까지 하셨는데? 처음엔 아직 가까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날이 가도 여전하셔. 그래서 나도 참다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난 전혀 몰랐어. 어머니가 내 앞에서는 당신한테도 아영이한테도 친근하게 구셨잖아. 근데 당신은 여태 그걸 왜 참고만 있었어? 어머니가 원래도 손자만 바라셨던 거 알잖아. 나도 마음에 안 차는 며느리니까 애정이 안 가셨을 거고. 당신 혼자 밖에서 돈 벌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하겠어. 그래서 참았던 건데 나도 이 정도까지 하실 줄 몰랐어. 근데 애들 잘하고 이제 말귀도 곧잘 알아듣는데 이젠 들으라고 그러시는지 더 심하게 그러시잖아. 이러다 아영이가 미움받고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이야. 거기다 준영이한테도 안 좋은 일이고. 당신이 말씀 좀 드려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시지 말라고. 내가 말하면 어머니도 더 그러지 못하실 거야. 남편은 그동안 전혀 몰랐다며 제게 미안했어요. 사실 남편이 미안해할 건 아니었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앞뒤 다른 행동을 보면 저라도 속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제 말을 믿어주었고 그런 남편이 시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니 저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말에 남편 혼자 시댁을 다녀오며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했다며 절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든 일이 일단락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 남편이 출근을 한 뒤 시어머니는 곧바로 절 찾아오셨습니다. 야! 문 열어! 얼른 안 열어? 현관문을 부서질 것처럼 쾅쾅 두드리며 동네 창피하게 그 난리를 피시길래 당황했던 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씩씩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너 대체 창민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아니 니년이면 개소리를 치거렸길래 착한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살다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듣긴 처음이다. 니년이 감히 나를 음해해? 네가 우리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겠다 이거냐고? 이간질이라뇨. 제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건 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남편이 걱정이라서요. 어머니가 좋은 분인 줄 아는 남편이 어머니 실체 다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뭐야? 내 실체가 뭐가 어째? 아이고, 이래서 집구석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한 건데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나랑 아들 사이 벌려놓고 이제 집안 다 망하게 생겼다. 제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저 시집와서 그동안 어머니 만행들 다 참아드렸어요. 제가 몇 년이나 참았는지 모르세요? 저한테만 그러셨던 거면 저 계속 참았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리 나쁘게 구셔도 남편 하나 보고 참았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 잘못 없는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도를 넘으셨죠. 둘 다 어머니 손주들인데 애들을 어떻게 차별을 하세요? 대체 아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어머니가 자기 새끼들한테 그러시는 거 남편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년아? 너 할 말 다 했어? 아니요. 할 말 많은데 계속 해볼까요?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지금 우리 아들이 네 편 들어줬다고 갑자기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거냐? 그동안 치 못난 거 알고 납작 엎드려 살던 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들어? 너 뭐 쥐약이라도 먹었냐? 왜 이렇게 짖어대?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무는 법이라잖아요. 어머니가 그 정도로 도가 지나쳤다 싶진 않으신가 봐요. 그리고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야 할 말 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어머니도 자식 아끼시는 어머니시면 남의 자식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심지어 어머니 피 섞인 손녀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모자라서 납작 엎드려 살아야 되는데요? 저 좋은 대학 나왔고 임신 전까지 회사도 잘 다녔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예쁨 받는 귀한 딸이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개무시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제가 어디가 모자라서 미우신 거면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어머니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아 그래, 나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무식해서 그런다 이년아, 어쩔래? 아! 제가 더 이상 못 참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렸더니 화가 난 시어머니가 냅다 제 머리통을 갈기시는 겁니다. 피하지 못하고 머리를 맞은 전 분통이 터져서 그런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그럼 지금도 남편 불러서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저한테 손대신 거 남편한테 다 말할 거예요? 남편 얘기가 나오자 별말 없이 돌아가시길래 더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웃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직접 사과하셨다며? 둘이 잘 풀었다 그러시던데 당신도 마음 좀 풀린 거야? 어머니가 나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그러시더라. 당신이 고리타분하셔서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셨대. 차별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당신이 좀만 이해해줘. 나한테 당신이 못 배우고 모자라서 실수하신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 뭐?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라 우리랑은 생각이 다르실 수밖에 없겠지. 우리 어머니 평생 나 하나 키우면서 고생하셨잖아. 아마 그래서 내 어릴 적 생각에 손자가 더 편하신가 봐. 딸애를 처음 보시니까 너무 작고 여려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아영 미워하실 분은 아니잖아. 어머니가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길에서 남의 집 애들 봐도 눈 못 떼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시어머니가 보통은 아닌 걸 알기는 했지만 그날 일을 쳐놓고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같이 대들고 별소리를 다 했으니 그게 억울해서라도 남편한테 저랑 싸웠다고 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남편이랑 다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더니 기막히게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앞에서 천사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가증스러운지. 저희 딸과 절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못 배워서 모자라고 어리석은 자신이 고리타분한 실수를 하신 걸로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혔던 전 제가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어머니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단 둘이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어머니를 많이 신경 쓰고 걱정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를 두고 봤던 것도 그런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기 어머니 생각하는 만큼 저희 부모님한테도 아들처럼 잘하는 사이라서 저도 며느리 놀이를 잘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 성품을 알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한테 더 말을 해봤자 이러다 나만 거짓말쟁이로 우스워지겠다 싶은 마음에 전 더 이상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했죠. 이미 제가 난리를 친 이상 시어머니와 관계를 돌이킬 수는 없었고 그런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나셔서 벼르고 있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기 전에 제가 술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 전 또다시 달갑지 않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난리를 치고서 제 꼴도 보기 싫으신지 연락도 없으시더니 웬일인지 한 달 만에 다시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다가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문전박대를 하니 제가 이중인격이라느니 또 음해를 할 것이 뻔했기에 그럴 수는 없다 싶었죠. 그렇게 전 깊게 심호흡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어머니.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더 오랫동안 안 오길 바라는 치다. 왜? 내가 영영 안 오길 바랐니? 나도 너 보고 싶어 온 거 아니야. 우리 장손 보러 온 거지. 우리 손주 할미였다. 서로 유쾌한 인사를 나눌 사이가 아니긴 했는지 한 달 만에 만난 사이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막말은 늘 달갑지 않았지만 저도 굳이 기분이 상한 표를 내지 않았죠. 어머니도 제가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아들을 보러 가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왔다는 소식에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들이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제 곧잘 걷고 말도 하는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본색도 모른 채 자기 할머니를 반기기 바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더니 저희 딸을 밀쳐서 넘어뜨리며 손자만 안아드는 겁니다. 할머니 손에 밀려 넘어진 딸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누가 네가 반갑다니? 우리 손자 보러 왔더니 왜 책까지 난리야? 야, 울지 마. 어디서 빽빽거리고 있어. 아, 울지 마, 시끄러. 시어머니는 서럽게 우는 제 딸의 입을 손으로 찰싹 때리며 당신이 울린 채 아이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병 주고 약은 주지 못할 망정 감히 제 딸에게 손까지 대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아니 왜 말도 잘 못하는 애를 때리세요? 아, 그러게 시끄러운 저 입 좀 어떡해. 지엄마 닮은 거 아니랄까봐 더럽게 시끄럽게 울고 앉아있네. 야, 기집애가 울면 집안 망해. 어머니는 어린 손녀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자기 미워하는 할머니라도 반갑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같은 손주인데 이렇게 차별을 하세요? 저희 집에서까지 저희 딸 차별하시는 건 심하시네요. 이러실 거면 대체 뭐하러 오셨어? 어차피 저도 꼴 보기 싫으실 텐데. 누가 니년들 보러 왔다 그래? 나 우리 손자 보러 왔다니까? 우리 아들 쏙 빼닮은 귀한 우리 장손 보러. 니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빽빽거리는 거 달래던가 방에 처박혀 있어. 어머니, 여기 저희 집이에요. 손녀가 보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나가셔야죠. 왜 죄 없는 저희를 쫓아내려고 그러세요? 너 오늘따라 말이 아주 많다. 저번에 나랑 한번 붙어봤다고 아주 기고만장해졌나 봐. 그때 내가 너를 아주 요절을 냈어야 되는데. 아휴. 그래봤자 넌 나한테 안 돼. 어디 그 기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두고 보자. 제게 협박이라도 하듯 악담을 하던 시어머니는 아들만 안아 드시고서는 집안을 샅샅이 훑으셨습니다. 눈에 레이더라도 달린 것처럼 구석구석 살피는 모습을 보니 또 뭐 하나 꼬투리 잡아 욕이라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예상이 되더라고요.
아휴, 집 꼬라지 좀 봐라. 네가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한다 그러더니 그동안 팔자가 좋았네.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며 집에서 놀고 있는 년이 아주 풍족하게 해놓고 사는구나. 네가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팔자 좋게 이러고 있어. 우리 아들 혼자 니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넌 자식이 들이면 아껴서 살 생각을 해야지. 뭐 한다고 장난감을 이렇게 많이 사? 장난감 우리 손자 것만 사면 되지. 딸년 물건은 대체 뭐하러 샀냐? 아휴, 기집 애들이 이런 거 가지고 놀아봐야 뭐해 쓴다고. 에휴. 여기 인형들 좀 봐라, 여기.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우리 손자 책이나 하나 더 살 것이지. 에휴. 기집애한테 잘해줘봤자 버릇만 나빠지지. 뭐하러 이런 걸 사줘? 하여간 니들 둘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 죽겠어 아주.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아들, 딸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그런 말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고생하는 만큼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니? 네가 무슨 고생을 해. 우리 아들 등에 빨대나 굽고 사는 년이 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네가 네 딸이랑 쓰는 돈이 안 아깝다 이거냐? 아까부터 슬슬 내 성질 긁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니네 집이라고 너한테 무슨 짓을 못할 줄 알아? 안 그래도 저번 일로 열받아 죽겠는 거 참고 있었더니 이게 아주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냐? 이 버러지 같은 년아? 역시나 평소처럼 아들 손자 감싸며 제게 트집을 잡던 시어머니는 별말 아닌 저의 말에 울분을 토하며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듣건 말건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누구는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느냐며 같이 대들고 싶었지만 이번엔 저도 군말 않고 시어머니의 욕지거리를 그냥 듣고만 있었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 더 열이 받는지 악에 바친 시어머니는 말로 끝내지 않고 저를 향해서 손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모가 저의 머리통이며 등짝을 내려치는 것을 저는 그대로 맞고만 있었죠. 보자 하니까 인연이 아주 제대로 기어오르네. 이래서 내가 그동안 니년 기를 죽이려고 그런 건데. 왜? 우리 아들이 네 편 좀 들어줬다고 세상이 다 네 것 같아? 나 같은 노인네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네가 지금 별말 없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내가 그냥 빨리 죽기를 바라지? 내가 확 죽어버려야 네가 내 아들 온전히 차지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날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년아,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해보자. 확실히 저번에 다툼이 시어머니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관심법이라도 쓰는 것처럼 아무 말 않고 있는 제 속을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의 매질을 피하지도 않고 맞고만 있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는 저를 더 후려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에 놀라서 울고 저를 지키겠다며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려 하고 있었죠. 안 돼. 엄마 때리지 마요. 할머니 때리지 마요. 그렇게 몇 대나 더 얻어맞아야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전 시어머니가 휘두르시는 대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도 야단법석을 떨어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남편이 언제 왔는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절 후리는 시어머니를 막아서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 상태를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전 걱정하는 남편을 보며 일부러 더 아픈 척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피하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맞고만 있었어?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셔서 괜찮아. 이런 일이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나보다는 애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 사람한테 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시어머니에게 윽박지르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기라도 한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문이 아주 막혀버린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절 후려치던 그 자세 그대로 서 계시더라고요.
상민아, 네가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가 묻잖아요. 이 사람한테 지금 무슨 짓이냐고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셔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때리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저 이제 알았네요. 그럼 그동안에도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셨던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처음이 아닌 거냐고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아유, 때리다니.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우리끼리 대화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거야. 별일 아닌데 창민이 네가 오해했나 보다. 아들 앞에서는 늘 천사 같던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앞에서 자신의 본색을 숨기려 거짓말을 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잔뜩 굳은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이번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까부터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 앞에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해를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서 저희 딸 막 밀치시고 이 사람한테 욕지거리 하시는 것까지 제가 다 봤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뭐라고? 네가 뭘 봤다고?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봤다는 말이야?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뭔가를 찾는 듯 하셨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통해 이 상황을 봤다는 걸 아셨던 거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숨겨둔 카메라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설마 이거 찾으세요? 네가 일부라 그랬지? 나 엿먹이려고 나 몰래 카메라를 숨겨놨어? 어머니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왜 어머니의 엿을 먹여요? 이건 그냥 아이들 때문에 놓았던 건데. 어머니가 그때 하필 찍히신 거죠.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줄 예상하고 세팅했을까봐 그러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먹고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지만 설마 애들 앞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저도 몰랐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빨리 집으로 뛰어올 수 있었던 건 다 그 카메라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도 시어머니의 본색을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제가 이번엔 그 실체를 포착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괜히 말로 했다가는 나만 미련하고 못된 며느리가 될 게 뻔했기에 이번엔 저도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이들 관찰용 홈 카메라를 집안에 설치해 두었고 남편에게는 한 달 전부터 미리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며 회사에서 아이들 보고 싶을 때 자주 들여다보라고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을 깔아두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전 남편이 영상을 볼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적당히 시어머니에게 대꾸하면서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약이 더 오른 시어머니가 그렇게 급발진을 하며 절 패대기 칠 줄은 몰랐지만 그 덕분에 더 좋은 그림이 나와서 저한텐 다행이었죠. 남편도 그 정도는 목격해야 제가 그동안 이중인격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었을지 알 테니까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언젠가는 내 뒤통수 때릴 줄 알았다고. 어디 배워먹은 게 없어서 감히 시애미를 함정에 빠뜨려. 네가 일부러 날 더 열받게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내 아들한테 이런 거 보여줘서 뭐 어쩌게. 우리 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까지 사람 괴롭혀놓고 아직도 잘못한 걸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끝까지 이 사람 탓을 하세요? 저 그동안 어머니 편 들었어요. 이 사람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저한테 호소하는데도 어떻게든 어머니를 믿어보려고 그랬다고요.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사람한테 오해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근데 그런 절 감쪽같이 속이고 여태 며느리를 괴롭히신 거예요? 심지어 저희 딸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저 진짜 너무 무섭네요.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그동안 완전히 속은 기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식 같은 며느리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 앞에서는 며느리를 아낀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사람한테 그런 험한 말을 하고
걸레짝이 되도록 후려치세요? 어린 손녀는요? 제가 딸이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어머니도 딸이셨고 며느리셨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뒤늦게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그 충격이 적지 않은지 시어머니를 향해 울분을 뱉어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감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듯 복잡해 보였어요. 제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아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았죠. 설마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자기 처자식에게 사람만도 못한 짓을 해왔다는 걸 보고도 믿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많이 힘든지 화를 내면서도 스스로 자책을 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제 아내와 제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한 거라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아끼시면서 어떻게 제가 제 가족한테 그런 죄를 짓게 하세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나 하나 상처받고 말았을 텐데. 어머니는 며느리랑 손녀한테만 상처를 주신 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상처 주신 겁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가족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고요. 아니야 창민아. 아니 너 엄마 못 믿어? 이거 다 제가 꾸민 일이라니까? 저번에 나랑 싸우고서 그거 복수하려고 일부러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엄마 지금 함정에 빠졌어. 끝까지 그런 소리밖에 못 하시는군요. 차라리 인정을 하셨으면 덜 실망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더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제 좀 가주세요. 저희 식구들끼리 있고 싶네요. 끝까지 제 핑계를 대는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한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더 듣고 싶지 않다며 망연자실히 서 있던 시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면서 아들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보냈죠. 아들, 창민아, 정말로 엄마를 이대로 보낼 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그 와중에도 끝까지 저나 딸에게 사과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 안중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밖엔 없으셨던 거죠. 그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남편은 제게 자신의 결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방관해서 너무 미안해. 이런 말로 용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건 내 진심이야.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무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 거 나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낳아주신 어머니가 기대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누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 반대로 나였어도 못 믿었을 거야. 나도 당신한테 굳이 말 못했고. 그것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모자란 남편이었으면 당신이 나를 믿고 말을 못했겠어. 내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어. 할 수만 있으면 그동안 당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내가 다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그래서 나 결심했어. 어머니랑 절연하기로. 남편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저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용서를 빌며 자기 어머니와 절연을 하겠다고 했으면 아마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만나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걸 알기에 저도 순간 잘 생각했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 저희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준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남편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여보, 나 때문이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솔직히 나도 앞으로 시어머니 보고 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거야 나랑 애들만 안 보면 되지. 당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절연을 하겠다는 건
평생 안 보고 살겠다는 건데. 당신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다 나중에 편찮으시거나 당신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땐 어쩌려고. 충분히 많이 생각해봤어. 근데 내가 당신을 두고 어머니랑 보고 지내는 걸 할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아는 어머니는 당신이 뭘 그리 잘못했는지 인지도 못하셨을 거야. 그냥 며느리라서, 손녀라서 그렇게 해도 된다 싶으셨겠지.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아마 평생 가도 반성은 못하실 거야. 겉으로는 미안한 척하고 조심하는 듯 하시겠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당신이 상처받는 일이 또 생길 거야. 난 이제 그런 꼴을 볼 자신이 없다. 그동안 당신 힘들게 한 걸로 충분하다 싶어.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고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그동안 자식 노릇은 충분히 했으니 어머니도 욕심 버리셔야지.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며 시댁에 찾아가 마지막 얘기를 전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사과를 하려 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심하게 대했지. 이제 나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이해하고 용서해다오. 너도 지금이야 모르지만 나중에 춘영이 창가 보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야. 네가 날 용서해주면 너도 나중에 복이 돌아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나 이해하고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려다오. 걔가 너 때문에 나랑 천륜을 끊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네 속이 편하겠니? 너 그러면 정말 못할 짓 하는 거야. 어떻게 부모 자식 연을 끊게 만들겠니?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기에 연을 끊을 때 끊더라도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끝까지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자기 어머니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아들 마음 돌려달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시는 걸 보니 아마 시어머니는 평생 가도 제 속을 모르시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 말처럼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그런 결정을 했다 싶어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걸 보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분이랑은 차라리 안 보고 지내는 게 저한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 사정이 안타깝지만 저도 제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괜히 남편 고아 만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어머니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시잖아요. 아들 잃을까봐 연기하시는 게 너무 보이네요. 아니야, 나 진심이야. 아니, 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말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적당히 좀 해라, 제발. 그러게 어머니도 좀 적당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들 앞에서 하시던 것처럼 저한테도 눈치껏 괴롭히셨으면 저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 들었을 텐데 어머니가 저희 딸까지 건드리셨으면 안 됐어요. 어머니한테야 아들 손자만 소중하시겠지만 저한텐 딸아들 다 귀한 자식이거든요. 하긴 어머니는 딸 못 가져보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근데 보세요. 어머니도 아들 하나 뒀더니 결국 마누라 편들고 어머니랑 안 보고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어머니. 전 어머니처럼 안 해서 자식들 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요. 그럼 어머니는 앞으로 아들 손주 그리워하시면서 독수공방 잘하세요. 그렇게 전 마지막 한 방을 던지며 시어머니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담담하게 속에 있던 말이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 말이 기가 막히셨는지 또 화를 내시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두고두고 제 말을 떠올리며 이를 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에게 발길을 끊어버렸고 아들 한 번 보겠다며 집까지 자꾸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소까지 바꾸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으니 아마 저희가 먼저 찾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를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잠깐이지만 혼자 늙어가실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을 떠올리니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남들은 너무한다 욕할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시어머니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과 말들이 전부 자신에게로 돌아갈 일만 남게 된 거죠. 덕분에 이제야 숨통 틔우고 살게 된 전 앞으로도 제 아이들과 남편 아끼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